첫 번째로는 이제 성장 과정과 경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매장 진행 속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꿈의 목표인 1000개의 파트앤 스터디를 하는 거다,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최고의 마케팅은 그때 매장의 증가인 것 같아요. 오가면서 볼 수 있고, 부산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서울에서도 경험하고, 제주도에서 경험하고, 이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이 있어서 어디서 모일까 그러면 그 동네 파트앤 스터디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파트앤 스터디는 어디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려면 매장이 1000개가 돼야 되는 거고, 최고의 마케팅은 매장의 증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개의 매장이 되는 과정에 있죠. 실제 창업 개수로는 30개가 넘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건 20 몇 개인데, 이건 제 실험 매장을 정리하면서입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 확장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작년에 의미 있는 기록이 있었던 게, 브랜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인이 사당역 매장에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키워드 유입에 대한 자료인데, 11월 셋째 주에는 사당동 파티룸 이렇게 검색이 들어왔다면, 12월 둘째 주에는 파티앤스터디 사당점, 파티앤스터디 이렇게 해서 키워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1000개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파티앤스터디라는 브랜드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만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사업 속에서고, 이왕 공간대여 사업을 할 거면 파티앤스터디로 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는 매장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그리고 실제 매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온라인에 키워드 유입되는 게 파티앤스터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페이지를 만든 거고요. 카테고리 검색에서 브랜드 검색으로 전환이 됐다. 단순 검색에서 구체적인 검색으로 넘어갈 때 브랜드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에는 저의 첫 번째 매장에 대한 사례예요. 또 과거로 돌아가면 옛날 얘기가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19년도 4월에 오픈해서 비수기를 여름에 겪더라고요. 몰랐죠. 예. 그리고 겨울에 굉장한 성수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월세랑 운영비만 털고 내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목표였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평균 매출이 한 260? 월세랑 관리비랑 다 내고 월 60만 원씩 남긴 거예요. 여기서 비전을 찾은 거죠, 저는. 물론 더 벌면 좋겠지만, 애게 6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제 목표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나는 퉁쳤고 60씩 용돈도 벌었어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 해에 와서는 뭐 1월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2월엔 조금 줄어들었고, 2월에 이제 코로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 4월은 진짜 온 동네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죠. 2020년도에 코로나는 막 확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식당 이런 데보다는 프라이빗하게 모이자라고 하면서 코로나 혜택이 있었던 해예요. 8월에도 매출이 많이 늘고, 9월달, 10월달 이때는 8, 90 이때는 재테크 스터디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활용했다면,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업되는 시대를 뒤늦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부터는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히 확산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시작됐던 해예요. 지금 12월 매출이 전년도보다 되게 작지만 실제 예약은 그 이상이었고, 오히려 한 절반 이상이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중도 그 예약 취소, 그게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가 시작됐고, 이 첫 번째 매장은 사실 접어야 되는 매장, 정리해야 되는 매장이 아니었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신규 매장을 한 달에 하나씩 번 돈으로 차렸단 말이에요. 잘 되나 보다 하고. 근데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첫 번째 매장을 그냥 되게 빠르게 접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거는 뭐 모든 산업에 걸쳐서 원래 기대했던 데이터와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따져봤을 때 전년도 대비 월 100을 향상시켰죠. 그만큼 공간을 빌려 쓰는 일은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익숙해져 가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는 거의 암흑이었고요. 이건 작년 2020년도인데, 저희 매장이 이제 늘어나면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신촌, 광교 중앙매장. 제가 성장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 사례. 공실상가 탈출이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 쪽에 이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일을 좀 다르게 보게 한 시각이고요. 파트앤스터디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인 사당역에 이제 지하철역 1분 거리에 생기는데, 9월 20일에 공사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엄청난 속도로 예약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외곽에서 할 일이 아니라 서울 중심가에서 할 일이구나. 이대신촌에서도 느꼈고, 사당역을 보면서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회의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사당동 매장은
곳은 유일하게 파티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재밌는 사례가 이대 신촌, 이대역 한 3분 거리에 이대 신촌 매장이 있는데 이제 매장이 꽉꽉 차기 시작하고 3, 4개월 전부터 이제 그 주변에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셨던 저희 창업 파트너님이 신촌역 1분 거리에 또 괜찮은 공간을 마련하고 더 빠르게 창업을 해서 한쪽 매장이 이제 이미 홍보된 매장에서의 중복되는 예약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규 매장으로 미루면서 멀티 매장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왔죠. 500m 사이에 신촌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강남에 20개 누군가 집중하고 파면 이미 마케팅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개면 곱하기 2, 3개면 곱하기 3이 아니라 그 비용은 좀 덜 쓰더라도 효과는 그렇게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배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선점들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매장과 매장 사이에 2km니까 누군가 먼저 의도적으로 요즘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강남에 제가 깃발 꼽아야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사용 목적인데요. 정말 많이 써요. 워크샵, 독서 모임, 업무 미팅. 저희 그래프 보시면 뭐 파티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저희는 업무랑 뭐 이런 것들이 더 많고요. 스터디 모임, 또 기업 행사도 많고 정말 파티 이런 건 9%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당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적 모임, 공적 모임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냐랑. 왜냐면 매번 하면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예약 단계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어떤 데이터가 취합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으니까. 진짜 다양하게 쓰이고요. 아마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셀럽들의 유튜브 촬영에도 활용되고 환갑잔치, 돌잔치, 또 매장 큰 데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스몰 웨딩도 열렸습니다. 진짜로 스몰 웨딩이 열리고, 그리고 뭐 프로포즈 한다고 뭐 별풍선 많이 떨어뜨리고 와서 청소하다 고생한 일도 있고, 뭐 노동조합 회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청첩장 모임하면 티나잖아요. 막 어디 레스토랑 갔더니 누가 저기 흰 봉투 쫙 나누고, 청첩장 모임도 약간 이런 데서 하면 손이 덜 부끄러울 수 있고. 예,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 뭐 유명인사 스포츠 채널에서도 스포츠 스타랑 촬영하기도 하고, 어쨌든 프라이빗한 곳이라 되게 다양한 용도에 쓰이고 있고, 파티룸이고 싶지 않다고, 이제 물론 광고는 파티룸을 많이 쓰지만 키워드로 파티룸이 아니라 멀티룸이다 했는데 더 멋진 이름이 없을까 늘 고민이에요. 그리고 사업성의 요소, 그러니까 창업 문의 주시는 분들의 얘기는 얼마 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집보다 한 10분의 1, 뭐 8분의 1 정도 투자하는데 치킨집이 500 벌면 그 비율로 따지면 50 벌면 되는 거잖아요. 애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비율과 효율. 그렇다고 뭐 50 벌자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입지가 좋은 데로 가면 더 큰 사례도, 더 성공적인 사례도 이미 있고. 근데 사업서 얼마 벌어요? 이거는 마치 무슨 갓난애기 보면서 뭐 아무런 정보 없이 얘가 180까지 클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난해한 질문이니까 중요한 거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입지랑 고정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입지 내에 그 내부 공간 내부에 어떤 편의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3번째로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매뉴얼을 잘 만들고 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점선을 그려줘야 오죠, 고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인테리어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인테리어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사업은 어렵고, 인테리어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놨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쓰이는지와 그 주변에 어떤 타겟들이 있잖아요. 용도의 타겟, 회의, 파티 뭐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예약 플랫폼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큰 돈은 아니거든요, 투자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파티스터들을 창업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업체 매출 평가는 어떻게 해요? 파티룸을 이제 어떤 지역에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기존에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파티룸을 좀 살펴보셔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예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곳이 잘 안 돼서 매물로 나온 파티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이번에 후보 공간 적합도 평가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광고 상품 최적화 적용? 이게 그 예약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이버 예약, 뭐 야놀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광고 상품들이 있어서 그 광고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있죠. 뭐 파워블로거도 쓰고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플랫폼 자체의 우선순위, 특정 키워드, 잘 맞는 그 지역의 지역 필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마케팅이 수월합니다. 공간이 꾸물꾸물한데 광고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멋진 공간을 준비하고 1번, 2번은 광고를 잘하는 거. 그 시작하기 전에 입지랑 어떤 그 내부 시설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는 거. 그게 곱하고 곱해서 더해지고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공간 대여의 창업 과정과 예산?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공간 창업하려는데 얼마 들어요? 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 창업 준비 플로어는 사실은 꼭 파티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2km 내에 매장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매장과 매장 사이가. 그게 장기적으로는 뭐 서울은 1km로 좀 줄일 계획도 있고 매장과 매장 사이의 간격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차피 파티 스터디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개인 브랜드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그 창업 비용 중에 인테리어랑 이 가구 가전은 공간의 크기랑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빈 공간이고 아니면 아주 낡은 시설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는데 이런 요소들을 체크하셔서 그 예산 계획을 짜보시라는 값으로 샘플을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들어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천에 예산을 짜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예정지에 뭐 이렇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고 3번은 이제 예약 출입 시스템인데 여기 조금 독자적으로 좀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자영업의 가장 최악인 건 장사 안 됐을 때 발 묶이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뭐 개인 놀이터로 시작한 거니까 일단 놀이터인데 발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놀이터의 운영비를 제거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출입 시스템 시작과 동시에 만들었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을 하면 예전엔 QR코드로 그랬고 지금은 출입 링크로 하고 있는데 예약한 시간 동안만 출입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장치에다가는 통신장비를 다는 거고 온라인에 등록한 상품을 고정값으로 해서 예약한 시간 동안 해당 출입문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 아인스키친닷컴에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아인스키친닷컴 뭡니까? 원래는 사실 파티앤스터디가 아니라 아인스키친이라는 이름으로 공간대여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매장을 중개해 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그게 뭐 그렇게 하면 누가 뭐 하는 데인지 뭐 어떻게 하냐고 파티앤컨퍼런스라고 해라. 파티앤컨퍼런스 너무 길고 파티앤스터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름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공간대여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파티앤스터디라고 이름 바꾼 거. 근데 뭐 예약 시스템은 그 전에 그러니까 간판을 달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더 빨랐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그 사용자 경험을 잠깐 이미지로 표현해 본 건데 우리 예약 사이트에서 이제 특정 매장을 정하고 시간을 체크해서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SMS가 발송이 됩니다. 그 링크 값을 누르면 예약한 시간이 아닐 때는 약간 폭탄 터지는 것처럼 2시간 45분 27초 이후에 작동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근데 1시에 예약했는데 이제 1시가 되면 그 몇 시 후에 작동됨 단추가 출입문 열기라는 단추로 바뀌어요. 저 주황색 단추. 그걸 누르면 우리 물리 출입 장치가 작동을 하죠. 예약한 시간이 종료가 되면 저 단추는 또 성냥이 타버린 것처럼 비활성화됩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SMS가 가고 많이 써본 고객들은 이 링크 값을 누르면 이때 문 열린다. 그러면 몇몇 고객은 이미 무인화에 익숙해져서 전화 없이 예약하고 전화 없이 쓰고 잘 셀프 청리하고 가세요. 근데 아직 뭐 그 비율이 높지는 않고 여전히 아직은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30분씩 일찍 오셔서 좀 일찍 들어가면 안 되냐 뭐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인 사업이니까 시간 다 됐는데 안 했으면 갇히나요? 내부에는 출입문 개방 스위치가 상시 있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히지만 내부에서 나가는 거는 막히진 않아요. 그런 걱정들 하시죠. 근데 열고 나가시면 되고 어쨌든 그분들은 초과 이용하신 거니까 추가 비용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인스키친에서만 예약을 받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 예약하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이용자들이 좋아하고 편한 플랫폼이죠. 우리가 이제 브랜드가 되면 아인스키친에서 예약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용 고객의 한 80% 이상이 네이버랑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예약을 하니까 네이버랑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예약을 했을 때 점주들이 이제 출입 링크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키오스크처럼. 그래서 그걸 발급해서 수동으로 고객들한테 문자로 이제 출입 링크를 보내실 수 있도록 뭐 만들어 놨고요. 기존에 고객들이 알아서 하는 아인스키친에서 하는 예약을 이제 자동 예약이라고 본다면 수동 예약 권한을 부여해서 이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없나요? 그렇죠. 우리는 별도의 로열티는 없고 그 자동 예약에 카드 매출 있죠. 중개 판매 수수료 10%만 있는 거고 점주 예약이라고 하는 수동 예약은 지금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더 성장해야 되니까.
맞춤형 창업 코칭인데 개인 브랜드 창업 이런 부분도 좀 도와주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경험은 없는데 파트앤스터디 창업에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고 매장이 2km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도 계속 경험을 쌓고 싶고 파트앤스터디는 자꾸 규칙을 잡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로운 개인 창업에도 좀 관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싶고 그 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공간대여 창업을 적당한 비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방법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파트앤스터디 창업 코칭에도 이제 멀티 매장을 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는 뭐 전부를 같이 하는 케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골라서 하는 컨설팅료를 좀 만들어 봤고, 실제 제가 하는 창업 코칭은 그 매장을 완성시켜서 저희 커뮤니티로 포함되기 직전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거다, 이 일이 어떤 기대를 갖고 해야 된다, 마케팅이 어떻고, 아까 사업성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실제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될 때는 마치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 구성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면서도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서 우주에 쏘는 거죠. 너무 공상과학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우리 파트앤스터디 브랜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고, 이미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 선후배가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고 각자 SNS를 하는데 파트앤스터디에 새로운 매장이 생겼어요, 이렇게 같이 홍보도 도와드리고, 또 이용하면서 뭐 어떤 손님의 사례 있잖아요. 뭐 청소를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갔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청소 보증금을 받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뭐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거기서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이번엔 내가 물어봤지만 다음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는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고, 1000개가 되면 1000개의 블로그와 1000개의 이 커뮤니티가 마치 뭐 위성 인터넷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파트앤스터디를 창업 코칭하면서 배워진 것들이 있는데, 파트앤스터디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여하고 싶고, 그리고 또 2km 간격 내에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파트앤스터디의 희망자들에게 뭐 기여하고 싶고요. 물론 유료로. 아직까지 요청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인 출입 시스템을 사실은 뭐 댄스 연습장이나 무인 사업하시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매출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사의 관리 도구,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테스트 중입니다.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무인 사업을 할 때 출입 관리를 하고 고객 관리, 우리가 무인 댄스 연습장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월 사용 과금의 모델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무슨 학원 관리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 관리 시스템, 공간 뭐 예약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을, 무인 헬스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그런 곳에 납품해 볼 생각입니다. 창업 준비 업무 소개는요? 파트앤스터디 이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그 빈 상가거나 아니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가들이 있는데, 공사 범위 같은 걸 검토해야 돼요. 물론 이제 숨은 곳을 쓸 거면 제가 더 깊게 관여하는 거고, 종합 인테리어 업체를 쓰신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선정하셨다면 그분과 저와 창업 희망자 셋이서 미팅을 해서, 또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공사 범위를 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젝터를 쓰고 여러 명이 모이는데 이제 노트북을 쓰기도 하고, 또 무인 출입 장치도 달아야 되고 해서 전기 공사 범위가 특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일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공사의 순서가 효율을 만든단 말이에요. 비용을 절약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업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예산에 따라 회의에 많이 쓰일 거냐, 파티에 많이 쓰일 것이냐, 이런 것들, 또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서 가구 구매 계획과 가구 배치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짜요. 저희가 막 3D 시뮬레이션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IoT 제품, 형광등을 조절한다거나 온도를 본다거나, 냉난방기 안 끄고 가면 그게 전기세 엄청나니까 냉난방기를 끌 수 있는 스마트 리모컨을 달거나, 출입문이 열렸을 때 열렸다고 알람이 오거나, 이런 IoT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원격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검토하고, 저희의 로고 그리고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혼자 조립할 수 있어요, 힘들면 조립을 도와드리죠, 혼자 싣고 갈 수 있어요, 어려우면 우리가 배송해드리죠, 뭐 이런 것처럼 텍스트로 공간에 메시지를 써놔서 거의 무인 사업 같잖아요. 점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무인 사업처럼 운영을 하듯이, 저희도 유리면에다가 우리의 이용 매뉴얼들을 부착하고, 추천하는 간판 업체는 제공하고요. 사실 지방 같은 데는 컨텐츠의 내용을 주면 별도로 규격에 맞추시면 되고, 폰트는 네이버의 나눔 폰트인 나눔 바른 고딕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시작과 동시에 블로그 쓰세요, 계정 파세요, 또 상가를 돌아다니는 것부터 쓰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공간이 완성돼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 블로그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실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네이버에다가 지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위치 등록을 하는 것으로 또 이것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 클라우드, 야놀자 여러 가지 예약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이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약이 하나 두 개 들어오고 가구도 이렇게 옮겨보고 추가해서 또 구매하게 되고 고객이 불편해요 하면 또 사게 되고 사진도 계속 찍고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같이 홍보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 일단 저희는 좀 안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겁쟁이인 편이라. 그러니까 약간 유리면이 많은 곳을 선호해요. 지하라도 주상복합 지하는 유리면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괜찮은데 꼬마 빌딩에 어떤 경사로 높은 계단에 사방이 어떤 벽돌로 막혀 있고 저쪽 끝에 환풍기 하나 돌아가는 쪽 창문이 하나 있고 이런 데는 파티앤스터디 못합니다. 화장실이랑 이런 데 깨끗한 거 이런 거 잘 찾으셔야 되고 주변 유흥거리와의 시설 그리고 CCTV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들끼리 분쟁할 수 있잖아요. 친구끼리 술 마시다 사고 나서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 공간에서 억울할 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요즘에 뭐 다 그렇지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또 출입 시스템도 있고 해서 우리 IoT도 많이 쓰니까 인터넷 환경 우리가 개방은 돼 있지만 프라이빗을 위해서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커튼을 치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무서운 곳에 나를 불렀지라는 느낌을 지우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피스텔 같은 데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쓰고 최고성능 어떤 프로젝터를 쓰고 외국집 분위기를 내고 좀 더 가구에 힘을 주고 쇼룸이라는 표현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하고 좀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각각 매장의 크기도 틀리고 그 창업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틀려서 모습은 다 틀리지만 고객은 하나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 비용. 사실은 이게 초반에 기업들이 예약 문의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인당 추가 비용이 있었거든요. 인당 저는 3,000원씩 무조건 한 명당 했었는데 예약하려고 했던 그 대리님이 잠깐만요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그러다가 다른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내부에서 회의하고 끝났대요. 인원 파악이 안 돼서. 또 누구는 예약을 했는데 저한테 막 전화 와요. 한 명이 들어왔다고 환불해 주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전화 와요. 늦게 왔다고. 이게 무인 사업인데 내가 머리숱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사전에 머리숱 해야 되고 무슨 머리숱 잘 맞았는지 서로 정산해야 되고 이거는 노동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원 체크 없이 우리가 렌트카 있잖아요. 카니발 빌리는데 2명이 타는지 8명이 타는지 렌트카는 똑같잖아요. 그냥 그런 컨셉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당 비용을 합니다. 리스크를 줄였네요. 리스크랑 노동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원격 관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자동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셀프 주유소가 한 20년 전에도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요즘엔 익숙한데 어쨌든 셀프 주유소가 진정한 셀프 주유소가 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도 무인화가 준비돼 있지만 진짜 완벽히 무인이 되려면 10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관리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계속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성 인터넷이 가능해진 것처럼 1000개의 파티앤스터디를 만들면 용도라든지 아까 말한 IoT라든지 고객한테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고객 저런 고객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되게 훌륭한 인프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브랜드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우리의 굉장히 강력한 차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어쨌든 창업 비용을 낮추려면 기존에 이제 상가를 구할 때부터 냉난방기 잘 돼 있는 거 우리 영상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잘 챙기시고 인테리어를 요즘에는 종합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작업별로 숨은 고수를 통해서 비딩을 통해서 좋은 가격과 피드백이 좋았던 작업자분을 섭외해서 하는 공사 방법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숨은 고수가 좋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업 지시라든지 섭외라든지 일정 이런 것도 대행해 드릴 수 있겠다. 제가 할 수도 있고 저 말고 기존에 종합 인테리어를 하셨던 사장님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승고의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일을 좀 컨트롤 타워가 돼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료지만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혼자 냉정하게 우리가 그 적성평가 하듯이 아니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근데 여기에 저희가 평균 예약 시간, 단가 이런 것들을 월별 그러니까 여름에 안 되고 겨울에 잘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표를 고려해서 또 공실 탈출처럼 부동산 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곳은 더 건조하게 어쩌면 예를 들면 더 중심가와 덜 중심가 중에 임대료랑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또 예약 가능성이랑 단가를 매겼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보실 때 이것을
참조해서 한번 엑셀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막 창업한다는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진 않지만,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냉정하게, 아니면 또 본인들이 너무 긍정적이라면, 저랑 창업 뭐 상담 미팅 할 때 이런 걸 작성하고 왔을 때 어떤가요? 건조한가요? 제가 희망에 부풀었나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공간대여 사업은 잘 되나요?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예. 이 시나리오를 짜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안 짜보더라도,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고 하지, 이런 그림을 안 그리시면 저한테 왜 저 사람은 말해주지 않을까, 잘 될 거라고. 물론 뭐 약간 여유가 있어서 나 장사 안 돼도 돼, 나 람보르기니보다 비싼 산 거야, 이거 예쁘게 꾸며서 나 혼자라도 쓸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부업으로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이자가 올랐으니까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성장, 또 그 이자를 더 넘어서 상가를 엑시트하는 아이디어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적어보고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를 그려보면 이게 시간에 의한 성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쓰면 투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단골이 생길 거니까 2, 3년의 계획표를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그 계획보다 초과했을 때는 사실은 확장하면 되는 거고, 계획보다 못했을 때는 어떤 타이밍에서 손절할 것인가 라든지, 어떤 광고, 뭐 예를 들면 광고나 홍보에 전문가를 쓴다든지, 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기준을 만들고, 그 시나리오보다 잘 됐을 때와 잘 되지 못했을 때에 추가 조치를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은 이런 작은 창고, 렌탈 스튜디오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업황은 계속 바뀌지만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가격 경쟁에 못 이겨서 여러 곳이 폐업을 하면 다시 이거 이 시장은 완전 빨간 시장이야 라고 했다가도 다시 성장하기도 하고, 컨셉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